중앙으로 가고, 어이구, 이건 뭐죠? 뭐 빗길에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좀 시작부터 위태위태하게 좀 운전을 하시는 것 같더니 가로등이랑 나무를 연타로 박으신 것 같아요. 어이구, 이게 전동 휠체어를 또 보고, 네. 그죠?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자, 무단횡단을 하는 전동 휠체어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과실 비율을 한번 적어 주실까요? 모자이크 돼서 제가 잘 못 봤었는데 전동 휠체어가 나타나는 바람에 부딪히진 않으셨나요? 부딪혔던 그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두 분 몇 대 몇으로 적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서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이 30, 상대방 측이 70%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이인환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10, 상대방 측이 9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대방 측의 과실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이인환 변호사님께서는 좀 더 많은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김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일단은 뭐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에서 뭐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뭐 다 했다고 하더라도 저 전동 휠체어 발견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진짜 너무 갑자기 나왔어요. 튀어나오잖아요. 네. 계속 봐도 다른 차량들에 가리고 이게 이제 그 왕복 이제 4차선이다 보니까는 네. 예, 이게 어쨌든 잘 안 보여요. 확실히 엄연히 안 파란불이었는데, 보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보면 그 어쨌든 계속 이제 녹색불인 예. 시간도 되게 길었고 그래서 뭐 전멸할 때 진입한 것 같지도 않고요. 하여튼 뭐 왜 저게 저렇게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참 그 어떤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한 뭐 상황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잘 그러니까요. 뭐 저렇게 저 튀어나온 걸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의 문제인데 이 다른 차를 앞지를 경우에는 앞지르려는 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블랙박스 차량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차량 우측으로 엑셀을 밟고 계시죠. 예. 예. 하여튼 요건 이제 뭐 아무래도 도로교통법 21조 1항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과실이 있고 물론 그 과실과 저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또 횡단보도이니까 물론 녹색불이고 발견하기는 힘들었지만 또 거기서 악셀을 밟는다. 예, 이 좀 가속 페달을 밟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저는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 과실도 한 30 정도 있다고 봤고요. 예. 예. 상대방의 경우에는 뭐 명백한 무단횡단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지금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면 신호에서 진입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본인이 이렇게 갈 때는 뭔가 차가 없었나? 그러다가 갑자기 차들이 많아진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사실 잘 상상하기는 힘든데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좀 과실을 좀 줄여주는 경향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단횡단 상황이 너무 명백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또 이렇게 이 왼쪽 예. 차에 가려서 다운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불가능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단 상대방 과실은 한 70 정도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운전면허 딴 지가 꽤 됐는데 허투루 땄나 봐요. 제가 도로교통법에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좌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 과실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제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다들 그거를 인식을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은 그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해당되는 법률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또,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네. 이 변호사님은 반면에 이제 조금 억울함을 덜어주셨어요. 1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셨고 상대방이 90이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은 좀 블랙박스 차량 편을 한번 들어보려고 네. 해봤는데요. 사실 저랑 김 변호사님 이제 차이가 핵심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는 네. 앞지르기라고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가던 중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와중에 이거를 그대로 이 사람이 그러네요.
갔다가는 추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측으로 기동한 것이지 이거를 앞지르기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이게 상대 속도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밟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속도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블랙박스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렇게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도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뭐 구동 상태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떤 주행 상태였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지르기 위반 아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감속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휠체어를 발견하자마자 우측으로 급격하게 틀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했었고 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분의 과실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그 휠체어를 발견을 했고 한 즉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임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이 좀 적게 판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다만 10%를 인정했던 거는 어쨌든 앞차와의 거리가 좀 좁았어요. 그리고 노면에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서행을 해야 되는 의무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빨간불이긴 하지만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90% 대 10% 이렇게 잡았습니다. 확실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지는 게 이 블랙박스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수단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처럼 뭐 차에 해당하는 건지? 네, 도로교통법 2조 17호에 규정이 있어요. 예. 17호에서 이제 차마란 뭐 다음 강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해서 차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면서 뭐 자동차,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딱 이제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5번에 이제 이 5항에 보시면 그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다 차에 해당하는데 이제 단서로 유모차와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조에 보시면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서 뭐 식약처장이 정한 의료기기 규정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이 그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좀 빠르긴 한데 보행자 지금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네, 그렇다니. 네, 네. 예. 자, 전동 휠체어 속도 생각보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종종 사고가 좀 발생하는 걸 봤거든요. 전동 휠체어와 사람 간의 충돌 시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보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비율로 가서 일반적인 차량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거랑은 좀 다른 관점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보행자로 보는 거군요. 네, 전동 휠체어는 일단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본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